예, 반갑습니다. 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성효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이 applied stress가 있을 때 여기서 shear stress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그 오일러 로테이션을 통해서 계산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들어가는 각도들이 파이 1, 그 다음에 파이 2 이런 각도들이 들어가게 되고, 이거는 3차원적인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행렬 자체가 3차원적인 행렬이 되어야 되겠고, 따라서 이제 여기 그 오른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3차원적으로 행렬을 나타내면은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같이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example이고요. 큐빅 크리스탈이죠. 큐빅이니까 이거는 뭐 FCC나 BCC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스트레스 자체는 시그마 X는 15kPa, 시그마 Y는 0, 시그마는 7.5kPa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렬에서 오른쪽에 나타난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15, 0, 7.5와 같은 값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고요. 이때 방향을 나타내는데, 방향은 X는 1, 0, 0, 그 다음 Y는 0, 1, 0, 그 다음에 G는 0, 0, 1이니까 이건 어차피 우리가 이 밀러 브라바이스 레티스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림 우리가 그려보게 되면은 X는 어차피 1, 0, 0이 되겠고, Y는 0, 1, 0이고, 그 다음 G는 0, 0, 1이니까 어차피 이 값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 이제 중요한 게 문제는 이제 시어 스트레스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어 스트레스가 뭐냐, 그래서 그 시스템 자체는 원바 원, 그 다음에 1, 0, 1이니까 원바 1이고, 여기에서 이 플레인이죠, 괄호니까 여기서 디렉션 101 디렉션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또 주어진 값은 각각 파이 1, 파이, 그 다음 파이 2에 대한 값을 여기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90도,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45도, 또한 마이너스 54.7도라는 각도를 주고 있는데, 이거를 왼쪽에 나타나 있는 이 스테레오 그래픽 프로젝션이랑 같이 보게 되면요. 여기서 이 스테레오 그래픽 프로젝션을 보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여기 001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이 면 자체, 여기 있는 면이 바로 001면이 됩니다. 그럼 이 001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면은 010면이 되겠고, 앞쪽에 있는 면은 100면이 되겠고요. 왼쪽에 있는 면은 0, 1바 0이 되겠고, 뒤쪽에 있는 면은 1바 00 이런 면이 되겠죠. 그래서 1바 00 이런 면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펼쳐서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도 같은 거, 실제로 지구는 둥글게 생겼죠. 둥근데 지구본은 이게 둥글게 구 형태로 만들지만 세계 전도, 세계 지도 나타내면은 펼쳐서 나타내죠. 그래야만 우리가 한 번에 보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 스테레오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3차원적인 것을 펼쳐서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펼쳐가지고 각각 위치에 따라서 뭐 또 예를 들자면 중간에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은 111면이 되잖아요. 이 초록색으로 나타내는 이런 부분들은. 또 111면 같은 것들은 뭐 여기 중간에 111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원바, 그 다음에 원바, 원. 그래서 중간에 있는 나머지 면들도 다 이 스테레오 그래픽 프로젝션 안에서 다 나타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파이 1이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90도니까 90도는 이제 90도만큼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90도만큼, 죄송합니다. 지워버렸네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돼 있고, 90도만큼 돌아가야 되니까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쭉 가게 되면은 90도만큼 돌아간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 45도만큼 가는 건 여기서 이만큼 가는 게 45도, 그 다음에 54.7도는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코사인
공식으로 계산해 보면 되겠지만 요 정도 가는 게 한 54.7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큐빅 상태에서 관찰을 해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면 자체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위에서 나온 원바원이죠. 어차피 원바원이라는 게 원바랑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상관없이 둘 다 똑같이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요 면에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공식을 알 수가 있는데, 공식을 먼저 같이 보시면은 약간 복잡한 공식인데, 이 A라고 하는 요걸 구해줘야 됩니다. 이 공식은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코사인 파이 2, 코사인 파이 1, 빼기 코사인 파이 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공식인데, 뭐 이걸 유도를 하진 않겠고요. 그래서 여기 넣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이 A라는 이 매트릭스의 값이 이렇게 이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값이 계산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구하려면은 이 스트레스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면요. 스트레스에 해당하는 것은 이 A라는 매트릭스를 구해주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스트레스에 해당되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보시면은 이게 스트레스에 해당되는 T 값을 넣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 T 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건 T는 트랜스포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순서를 바꿔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은 트랜스포즈를 해주면 순서를 바꿔주는 건데, 이거는 그대로 두고요. 1, 5, 9는 그대로 두고, 2랑 4를 바꾸고요. 그 다음에 3과 7을 바꾸고, 그 다음에 6과 8을 바꾸고, 이게 이제 트랜스포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나온다는 게 이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라는 값은 이 공식에 집어넣게 되면은 A라는 매트릭스를 집어넣고, 아까 우리가 봤던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 넣고, 이거를 A에 대해서 트랜스포즈한 그 매트릭스를 집어넣게 되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였냐면은 X1 플레인과 G1 디렉션에 대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봤던 게 요 플레인 자체가, 요 우리가 만났던 면 자체가 이 X1, 그 다음에 이 디렉션은 G1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X1 플레인과 G1 디렉션에 대한 부분은 요 밑에 값을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3.06 kPa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를 뭐 여러분들께 뭐 시험 문제 내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 요 부분들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매트릭스를 봤을 때 저거는 저렇게 나온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입니다. FCC 카파가 있죠. 이게 어떤 것으로 되어 있냐? 112 디렉션, 112 방향으로 이 힘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초기 이니셜 슬립 시스템이 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때 크리티컬 리졸브드 시어 스트레스는 50MPa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카파가 그 소성 변형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인장 응력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FCC라는 거죠. FCC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FCC의 슬립 플레인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FCC의 슬립 플레인은 한 개인데 실제로 한 개지만 4개인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은 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한번 같이 써보면요. 자,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슬립 플레인이 111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11이 있으면 111에 다양한 게 있겠죠. 다양한 거를 변주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바 그 다음에 뭐 원바 그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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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원바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총 111만 해도 총 8개의 종류를 가질 수가 있죠. 뭐 이건 뭐 여러분 당연히 아실 수가 있는 게 이 세 자리에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 아니면은 원바. 여기서도 또 똑같죠. 1 또는 원바가 들어가고 여기서 1 또는 원바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씩이잖아요. 2를 곱하게 되면 총 8개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수학에서 배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총 8개인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원바 원이랑 원바 원바는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는 사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뭐 똑같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똑같고 요거 두 개 똑같고 요거 똑같으니까 실제로 남는 것은 이렇게 4개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원에서의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로 넘어와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총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 4가지인 거죠. 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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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4가지가 되겠고, 이 슬립 디렉션은 각각의 경우에 3개씩밖에 없는데 이 각각 결정되거든요. 어떻게 결정되냐면요. 그래서 슬립 디렉션 보시게 되면은 이게 111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이 면이 나와 있죠. 111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111 면이 있는데 여기서 방향을 보시겠습니다. 방향이 3방향밖에 없죠. 그래서 3가지 방향을 보시면 첫 번째는 요 방향을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1로 가는 방향. 이쪽으로 가는 방향은 X축으로는 1만큼 가고 그 다음에 Y축 가지 않고 G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가니까 제로 원바가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쪽으로 가는 것은 X축으로는 마이너스 1, Y축으로는 1, G축으로는 안 가기 때문에 원바 원제로 이렇게 됩니다. 원바 원제로. 그 다음 똑같이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은 X축 방향으로 가지 않고 Y축 방향은 마이너스 1, G축 방향으로는 1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로, 원바, 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1 플레인이 있다고 했을 때 아무거나 만약에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 여기 없는 것들 그냥 110은 이 면 위에 있지 않는 겁니다. 그냥 110은 어떻게 되냐면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그냥 110은 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요게 110이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쓰면은 그 면 위에 있지 않게 되거든요. 정해진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플레인에 꼭 3가지 방향만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3가지 면이 있을 때 이 3가지 방향만 존재한다라는 걸 그림을 그려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코사인 파이, 그래서 각도를 구할 수가 있죠. 각도는 우리가 구하는 걸 봤기 때문에 코사인 파이로 각도를 각각을 구하게 되면은 자, 이 디렉션, 지금 슬립 플레인은 우리가 이제 n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슬립 플레인에 대해서 하는 거는 우리가 이 112와의 관계니까. 그럼 뭐 어차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뭐 112 면에서 슬립 플레인이 얼마고, 그 다음에 요 각도와 요 각도 이런 것들을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슬립 플레인과 생기는 각도는 요 n 값을 넣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슬립 디렉션과 생기는 요 람다 값은 요 s, 이 슬립 디렉션에 대한 부분 요 값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2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서 코사인 파이와 코사인 람다 값을 넣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각각의 이러한 값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를 곱하면 슈미드 팩터가 되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슈미드 팩터가 되니까 코사인 파이, 코사인 람다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계산하면 뭐 9분의 루트 6이라던가 뭐 0이라던가 이런 값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슈미드 팩터가 높을수록 훨씬 더 슬립이 잘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높은 값이 뭔지 봤더니 이게
시그마 값을 이제 우리가 구해 보게 되면은 휴미디 팩터 자체가 제일 높은 것은 이 분모가 작을수록 높겠죠. 6분의 얼마 돼? 6분의 루트 이렇게 되는 게 휴미디 팩터가 가장 크게 됩니다. 휴미디 팩터 가장 클 경우에 바로 스트레스가 가장 작게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2와 같은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슬립이 일어나는 면은 이제 답이 나왔죠. 그래서 답이 나온 대로 우리가 이걸 뽑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에서 원제로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뽑을 수 있는 것은 원바원에서 원제로 원. 요 두 개의 값을 뽑으면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휴미디 팩터를 잘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변형이 일어나면 저기에 이 두 면에서 먼저 변형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예제를 풀어봤습니다. 이 예제에 대한 부분들은 시험에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각도를 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휴미디 팩터를 집어넣어서 각도를 구하는 부분 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자, strain hardening of FCC materials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저번에도 우리가 봤던 내용이지만 뭐 간단하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이 싱글 크리스탈의 경우에 이야기하는 거죠. 싱글 크리스탈. 싱글 크리스탈은 그레인 바운더리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가 전체가 그레인이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변형이 일어났을 때 중간에 디스로케이션이 가다가 다른 어떤 걸 만나지 않고 쭉 끝까지 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그냥 뭐 이렇게 중간에 강화 기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강화가 되려면 중간에 뭔가를 만나야 되겠죠. 뭐 예를 들자면은 가다가 뭐 그레인 바운더리 같은 걸 만났다거나 그럴 때는 훨씬 더 강도가 이제 올라가는 경우들을 알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쭉 슬립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강화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싱글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투라고 하는 이게 평평한 구간이 나타나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지 글라이드, 쉽게 글라이드가 일어난다. 즉 여기에서 한 방에 쭉 가버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거의 뭐 하드닝 레이트 거의 없죠. 그래서 가공 경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스테이지 2로 가게 되면은 이제는 뭐 좀 높은 하이 그다음 컨스탄트 하드닝 레이트가 나타나는데 스테이지 2로 가면 이제 원래 이런 상황이죠. 원래 이제 슬립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또 슬립이 또 다른 데서 발생 뭐 여러 군데서 하겠죠. 그죠? 하니까 다른 그 다음에 슬립이 발생하려고 할 때 이제 여기서 딱 만나면은 강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또 여기서 만약에 가다 강화 효과 그다음 뭐 강화 효과 이런 효과들이 이게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원래 있던 그 슬립 플레인이 그레인 바운더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강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뭐 이런 슬립 플레인에서 강화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의 뭐 이 온도나 그 다음에 뭐 스트레인 레이트에는 뭐 독립적인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지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거의 대부분 이제 가공 경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점점 원래 우리 인장 거동에서 폴리크리스탈 다 결정이고 상황에서도 항상 인장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중간 끝으로 가면 갈수록 약간 이 각도, 기울기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걸 우리가 미분을 해서 나타내게 되면은 뭐 이런 식의 그래프들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미분한 그래프를 뭐 나타내면은 이거는 d 시그마에다가 d 입실론 이렇게 정리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점점 떨어지는 거죠. 스테이지 3에서도 그런 것이 점점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구간 뒤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이 온도와 그 다음에 스트레인 레이트에 점점 더 민감해지는 관련이 생기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첫 번째, 그 이지 글라이드 구간 있잖아요. 스테이지 1에서. 이거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은, 결정 그 방위랑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뭐, 휴미드 팩터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떤 플레인이냐, 어떤 면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관련이 있게 되겠고, 또한 또 관련이 있는 게, 전이라던가 아니면은 또 뭐 온도 이런 부분에 또 관련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싱글 크리스탈에서의 그 스트레인 하드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를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면요. 자, 스테이지 1에서 보게 되면은 먼저 여기서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1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쪽이 YS에 해당하는 1딩이 발생한 구간이 되겠고요. 1딩이 발생한 이후에 이 시어 스트레스가 거의 크게 증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essentially constant, 거의 비슷한 값을 나타내고 거의 뭐 여기에서 뭐 하드워킹은 그 워크 하드닝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ittle or no 워크 하드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개,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뭐 한두 개의 슬립 시스템만 작동하거든요. 하나, 둘 뭐 이런 정도만 작동하기 때문에 디슬로케이션이 서로 걸리는 구간이 없는 겁니다. 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중간에 가다가 뭐 만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상황이 되어야 강도가 증가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주된 액티브 슬립 시스템만 작동하게 되거든요. 이때 그래서 이제 휴미드 팩터가 최대 값, 맥시멈 값,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휴미드 팩터가 가장 높을 때 그때의 슬립 시스템만 작동하게 된다라는 게 이 싱글 크리스탈에서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단계로 스테이지 2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죠. Shear stress needed to continue plus deformation begins to increase in an almost linear fashion. 그래서 이게 거의 이 증가를 하는 게 거의 쭉쭉 이게 증가를 이제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굉장히 엄청난 extensive work hardening, 엄청난 워크 하드닝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바로 multiple sleep system이라는 거. 그래서 슬립이 일어날 때 여기 하나 일어나고 두 개 일어나고 세 개 일어나고 아까 제가 그림 그렸던 거 여러 개가 막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막 슬립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강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Work hardening is due to interaction, 서로가 상호작용, 뭐와 뭐 사이 상호작용이죠. 디슬로케이션들 사이에. 그래서 디슬로케이션과 또는 뭐랑 관련 있습니까? 서로 만나는 슬립 플레인. 어차피 디슬로케이션이 지나가고 나면은 그 남는 자리를 우리가 슬립 플레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슬립 플레인과 디슬로케이션 사이에 그러한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강도가 높아진다. 강화기구와 강화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스테이지 1, 2까지 되겠고, 스테이지 3로 가게 되면 이제 이게 좀 줄어들죠. 워크 하드닝 줄어듭니다. 그래서 decreasing rate of work hardening 줄어든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decreasing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중요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크로스 슬립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크로스 슬립.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슬립에는 크게 이제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래서 슬립에 이제 우리가 두 종류는 뭐 저번에도 설명드렸었죠. 저번에도 제가 설명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플라나, 그 다음에 크로스 슬립. 그래서 플라나는 가다가 이 벽 못 넘어간다는 게 플라나 슬립이 되겠고요. 크로스 슬립은 가다가 이 면을 충분히 넘어가는 게 크로스 슬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못 넘어가는 경우에는 강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플라나 슬립이 일어나면은 강도가 높아지게 되겠고요. 근데 반면 크로스 슬립이 일어나면은 강도가 높아지지 않겠죠. 그래서 플라나 슬립일 때는 점점 이렇게 올라가다가 나중에 크로스 슬립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커브가 눕게 된다. 이 커브가 이렇게 된다. 즉 우리가 미분하게 되면 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은 D 미분한 값, 요 값이 크로스 슬립이 되면 이 값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이 값이 이제 뭐 decreasing, 뭐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줄어드는 스테이지 3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온도의 영향, effect of temperature, 온도의 영향 어떠냐?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 스테이지 1과 스테이지 2 자체가 줄어든다는, 온도가 높아지면 스테이지 1이나 스테이지 2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 스테이지 3 부분이 많아진다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온도가 높아지면 왜 그렇게 되냐? 첫 번째 이유, 스테이지 1에서는 어떠냐면은, 자, initiation of secondary sleep systems is easier. 자, 무슨 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휴미드 팩터가 이 높으면은, 가장 높은 거, 맥시멈일 경우에 그 나타나는 슬립 시스템, 우리가 프라이머리, 가장 먼저니까요. 프라이머리 슬립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또 다른 거, 두 번째 2등도 이제 발동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1등만 잘 됐지만 나중에 2등도 되니까 이런 그 스테이지 1에서 가공 경화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그 프라이머리 슬립도 작동하고 세컨더리 슬립도 작용하니까 어차피 여기서 가공 경화 빨리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온도가 높아지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온도가 높아지면 스테이지 2로 왔을 때 크로스 슬립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두 가지가 있겠죠. 이 세컨더리 슬립 시스템이 잘 작동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크로스 슬립이 또 쉬워진다. 그래서 이 1번과 2번에 대한 영역이 굉장히 줄어드는 겁니다. 줄어들고 이 3번에 대한 영역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볼 것은요, 뭐, 스태킹 폴트 에너지, 스태킹 폴트 에너지, SFE라고 하죠. 자, 이거는 이제 FGC 같은 경우에는 스태킹 폴트 에너지가 낮아지면, 그래서 decrease in stacking fault energy, 스태킹 폴트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면은 크로스 슬립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 스테이지 2에서 스테이지 3로 전환이 훨씬 더 이제 빨리 이제 발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도 이제 그림을 같이 그려서 보게 되면요. 자, 그래서 그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 뭐 이렇게 우리가 스태킹 폴트를 봤을 때, 스태킹 폴트가 우리가 결국에는 이런 이쪽에 있는 게, 아래쪽에 있는 게 퍼펙트 디슬로케이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파셜, 부분전이죠. 이것도 똑같이 파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여기 스태킹 폴트 에너지가 높다라는 건, 이게 이제 스태킹 폴트의 위드거든요. 위드, 너비. 그래서 스태킹 폴트 에너지가 높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저 위드는 낮다라는 것. 그래서 좁다라는 것. 그 무슨 말이에요? 스태킹 폴트 에너지 높다는 게 위드가 좁아진다는 건 점점 더 뭐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퍼펙트 디슬로케이션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퍼펙트 디슬로케이션에 가까운 쪽이 바로 스태킹 폴트 에너지가 높은 쪽이 되겠고요. 만약에 스태킹 폴트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면은 위스는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훨씬 더 넓어지면 퍼펙트 디슬로케이션이랑 더 상관이 없어지겠죠. 자, 우리가 아까 크로스 슬립 이야기 했었는데, 크로스 슬립이 일어났는데, 그냥 디슬로케이션 혼자면은, 만약에 디슬로케이션 혼자면 이렇게 가다가 자기 혼자 이렇게 쭉 넘어가고 하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퍼펙트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파셜 디슬로케이션이 있으면은, 이렇게 분해되어 있으면은, 이 앞에 거는 넘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뒤에 게 못 넘어가는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스태킹, 아까 우리가 크로스 슬립이랑 플라나 슬립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스태킹 폴트 에너지가 낮다라는 건, 이거는 이제 플라나 슬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태킹 폴트 에너지 높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크로스 슬립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보실 수가 있겠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FCC에서는 스태킹 폴트 에너지 줄어들게 되면은, 그래서 크로스 슬립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2에서 3로 전환이 빨라진다. 예를 들자면은 만약에 뭐 카파 징크 뭐 이런 것들 스태킹 폴트 에너지 낮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스테이지 2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에 정리를 하자면 스태킹 폴트 에너지가 낮아지면 가공 경화가 잘 된다. 플라나 슬립이기 때문에 스태킹 폴트 에너지가 높아지면 가공 경화가 잘 되지 않는다. 크로스 슬립이기 때문에 그래서 쭉 그냥 뭐 스테이지 3처럼 넘어가 버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슬립 시스템의 수와 슬립 시스템의 자, 그러면 시간이 또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은 뭐 요 정도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슬립 시스템의 또 개수에 따른 가공 경화 이런 부분들을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